조금 전에 배운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비주얼 상속에 대해서 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프로그래머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클래스 라이브러리와 비주얼 상속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개발팀에는 부장, 과장, 대리, 그리고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부장입니다. 부장은 기반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 클래스를 과장, 대리, 직원에게 배포를 하게 될 거예요. 부장은 콘솔 환경에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C샵을 배우면서 문법을 배울 때 여기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 이 템플릿을 사용해 갖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왔습니다.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 여기에 저장될 위치입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름을 1-커미션 임플로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이것은 커미션 임플로이 DLL.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create.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 이를 위해서 새로운 소스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add, new item.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의 소스 코드 이름은 커미션 임플로이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dd를 냈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11장이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11장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을 저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이게 만들어진 것. 부장은 이 코드를 갖고 먼저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자, 메인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메인 메소드 여기 있죠. 메인 메소드. 여기에 코드를 삽입합니다. 기어져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 이 커미션 임플로이 클래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 메인 메소드에서 확인을 합니다. 컨트롤 F5.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해당 클래스가 돌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부장은 본인이 만든 이 클래스를 DLL로 만들게 됩니다. 만드는 과정은 프로젝트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프로퍼티로 갑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탭이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는 콘솔 어플리케이션, 즉 콘솔 모드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도는 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여기 솔루션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bin, 디버그, 여기 보면은 확장자가 exe인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DLL로 바꿉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 그리고 저장.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아웃풋 타입을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정의를 해서 다음과 같이 DLL 파일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DLL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부장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부장이 만든 이 DLL 파일을 과장, 대리, 직원이 제공을 받아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DLL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 있는 program.css 파일에 있는 메인 메소드 이거는 무시가 돼요. 파일은 존재하지만 얘를 제외하고 요것만 갖고 DLL로 만듭니다. 이제는 요거를 내려놓고 과장은 여기 있는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들게 돼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은 여기에 있는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를 썼어요. 과장은 그 아래에 있는 라이브러리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자, 부장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 넥스트. 여기에 저장될 위치 그리고 솔루션 이름 이것을 2의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로 솔루션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DLL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성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솔루션 폴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부장이 만든 솔루션, 이 아래에 있는 것은 과장이 만든 솔루션입니다. 자, 부장이 만든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이것을 DLL로 가져와서 파생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부장이 만들어진 DLL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add reference. 자, 리센트. 자, 여기에서 브라우저. 자, 부장이 만든 DLL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요거를 선택해서 add. 오케이. 그럼 레퍼런스 여기에 커미션 인플로이 DLL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 이것도 바꿔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이름 바꾸는 방법 소스 코드에 여기에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네임. 클래스 이름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로 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파일 이름을 바꾸니까 클래스 이름도 함께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커미션 인플로이 부장이 만든 이 클래스 이게 뭐였죠? 클래스 이름이 한번 볼까요? 커미션 인플로이였습니다. 이거를 복사 그리고 기반 클래스 위치해 놓습니다. 자, 오리 메시지가 나왔죠? DLL 파일을 여기에 add 한다고 해서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야 돼요. 이 클래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using을 사용합니다. 네임스페이스 뭐였죠? 여기에 커미션 인플로이 DLL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클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선택 복사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전히 오리 메시지가 없네요. 자, 그 이유는 부장님의 클래스에 대한 권한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클래스 앞에 어떠한 멤버 접근자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프라이빗이 돼요. 프라이빗. 즉 현재 솔루션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만 이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를 다른 누군가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식별자를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부장님한테 요청을 해갖고 클래스 이름 앞에 퍼블릭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부장님은 퍼블릭을 입력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해요. 솔루션 빌드. 자, 퍼블릭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빌드. 자, 끝난 다음에 과장으로 와서 요거를 삭제. 다시 add reference를 합니다. add reference. 그리고 browse. 그리고 위치가 뭐였죠? 요거였죠. 여기에
조금 전에 부장님이 다시 빌드한 DLL이 있습니다. 이거를 add. 자, 다시 추가를 했더니 이제는 오류 메시지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장이 만든 여기 employee 클래스처럼 앞에 퍼블릭을 붙이고 이것을 빌드한 후 DLL 파일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해당 클래스 이것을 읽어와야 돼요. 자, 여기에 입력된 것, 레퍼런스로 추가된 것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확인, 이 클래스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확인,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과장은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에 대한 정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코드상에 있습니다. 자, 11장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 오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로 복사해 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빌드. 자, 소스 코드를 그냥 복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과장도 본인이 만든 이 클래스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프로젝트 템플릿을 시작할 때 우리가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해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프로퍼티, 그리고 여기에 아웃풋 타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에서 시작을 할 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콘솔 어플리케이션 .NET 프레임워크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아웃풋 타입이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과장이 만든 코드 여기에 빈에 가보면은 여기에 DLL만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실행 파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콘솔 어플리케이션, 자, 그리고 저장. 자,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add, 그리고 new item, 그리고 클래스. 요게 프로그램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 파일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갖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스태틱, 메인 메소드를 위한 스태틱 void 메인 메소드.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내도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넣어 봤어요. 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기억해야 될 것, 여기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퍼티 아웃풋 타입을 조금 전에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꾸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 F5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자,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컨트롤 F5를 했더니 조금 전에 DLL 파일이 확장자가 exe인 실행 파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과장도 부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부장이 만들어 놓은 것 DLL로 가져오고 그걸 가지고 클래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는 과장도 본인이 만든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인플로이 클래스 이것을 DLL로 만들게 됩니다. 자, DLL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퍼티를 가서 여기에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빌드를 합니다. 빌드를 하면은 부장이 했던 것처럼 여기 메인 메소드 이거는 무시를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 파일은 제외를 하고 DLL 파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빌드 가서 라이벌이니까 빌드 솔루션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실행 파일에서 DLL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부장이 했고 그 다음에 과장이 했고 부장과 과장이 만든 DLL을 add reference에서 이제는 비주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의 역할이에요. 과장이 만든 이 DLL을 대리에게 제공할 때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장은 자기가 만든 이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대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퍼블릭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대리의 역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솔루션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뉴 프로젝트. 이제는 대리는 비주얼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winform-app.net framework 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템프로 갑니다. 이거는 부장이 만든 것, 이거는 대리가 만든 것, 아니 과장이 만든 것. 그 다음에 대리가 만드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솔루션 이름 이거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폼. 그리고 앞부분에 3이라고 넣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클라이언트 폼 DLL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그러면 여기에 솔루션 폴더가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는 비주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장과 과장이 만들어 놓은 DLL 이거를 가져와야겠죠. 레퍼런스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reference. 자, 위치를 읽어옵니다. 자, 여기에 과장이 만든 DLL. 여기에 부장이 만든 DLL까지 함께 있네요. 자, 2개 선택, add. 자, 2개가 선택됐죠. 그 다음에 OK. 그러면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과장이 만든 DLL, 부장이 만든 DLL 함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주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툴박스가 안 보이네요. 툴박스를 보이게 해서 뷰에 가서 툴박스 이걸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 레이블 4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자, 그리고 여러 개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에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서 밑으로. 자, 이렇게 4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거를 이름을 붙여볼게요. first nam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 요거를 last name으로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그 다음에 요거는 social security number. social number로 하겠습니다. social number.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gross sale. sale.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commission rate. 레이스로 텍스트를 넣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셀러리. 자,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립니다. 복사해서 오죠.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여기에 베이스 셀러리.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자, 이거는 스펠링이 좀 틀리지만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는 텍스트 박스를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 박스 여기 있죠. 텍스트 박스. 자, 이렇게 하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밑으로 내립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first name, last name, security number, 문자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gross sale, 그리고 commission rate, base salary. 이거는 데시멀 타입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버튼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눌러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대한 이벤트 클릭.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폭을 좀 늘려보고 여기에 우선 각각의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것 이거를 읽어와 갖고 변수를 만듭니다. 자, 첫 번째 string first name. 여기에 첫 번째 텍스트 박스 참조 변수가 뭐죠? 여기 텍스트 박스 1로 돼 있네요. 요걸 가져와서 텍스트로 first name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string last name.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텍스트 박스 요거죠. 참조 변수는 텍스트 박스 2로 돼 있네요. 2. 자, 텍스트 문자열로 읽어오는 겁니다. 자, 텍스트 리턴 타입 한번 볼까요? string 따라서 string 타입과 맞습니다. string.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social security number.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텍스트 박스 3 그리고 이것도 텍스트 읽어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세 개의 텍스트 박스의 문자열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시멀 타입 데시멀 타입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로세일이에요. 그로세일. 자, 그로세일 세일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3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여기에 텍스트 4로 되어 있네요. 4 텍스트 박스 4 텍스트를 읽어봅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 문자열이죠. 여기 보면은 문자열로 리턴 됩니다. 따라서 이걸 파싱을 해줘야 돼요. 뭘로? 데시멀 타입으로. 데시멀 그리고 파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데시멀 타입으로 파싱해서 이쪽에 할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시멀. 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커미션 레이트. 요거에 대한 참조 변수 뭐죠? 텍스트 박스에 대한 참조 변수 텍스트 박스 5네요. 텍스트 박스 5. 읽어와서 여기에 커미션 레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데시멀로 파싱해서 리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 이거 베이스 셀러리예요. 참조 변수 텍스트 박스 6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복사해서 텍스트 박스 6에 있는 텍스트를 갖고 문자열로 돼 있는 것을 데시멀 타입으로 파싱한 다음 이거를 베이스 셀러리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갖고 클래스를 만듭니다. 베이스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플러스 커미션 임플로이 여기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 아이콘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갖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넷 다섯 여섯. 자, 이 클래스의 생성자에 전달될 6개의 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갖고 객체를 만듭니다. new.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 참조 변수로 만들어야겠죠. 참조 변수 워커로 하겠습니다. 워커 1.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문자열과 값들을 가지고 생성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는 화면에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시멀 타입
스몰 타입. your salary. 이렇게 해서 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gross sale 뭐 있죠? earnings가 있네요. earnings 수익 전체 월급 요거를 earning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열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show. 자, 이게 문자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시멀 타입이죠. 숫자입니다. 따라서 문자열 보관을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보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earnings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목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your cell. 자, 이렇게 넣고 제목도 넣고 버튼 타입 박스 버튼. 자, 이거를 OK 캔슬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타입입니다. 아이콘 타입 메시지 박스 아이콘 해서 여기에 인포메이션.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오류가 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쉼표가 빠졌네요. 쉼표 집어넣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해볼게요. 수, 그 다음에 존, 시큐리티 넘버 123 이렇게 넣고 그로세일 500, 그 다음에 커미션 레이트 0.2로 하겠습니다. 베이스 샐러리 100. 그래갖고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즉, 이 객체에서 earnings 이걸 계산한 다음에 그 earnings 결과를 여기 메시지 박스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과 부장이 만든 클래스를 갖고 대리는 이것을 DLL로 레퍼런스로 추가를 한 다음에 본인의 코드, 즉 비주얼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커미션 여기에 세 번째 대리가 만든 것 빈에 가보면은 여기에 조금 전에 부장이 만든 DLL 그리고 과장이 만든 DLL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든 것 이렇게 세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젠 대리도 본인이 만든 이 라이브러리를 직원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이를 위해서 DLL로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프로젝트를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프로퍼티, 어플리케이션을 볼까요? 여기에 아웃 타입이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리가 만든 것, 이것은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누르면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메인 메소드, 요거죠. 요거는 무시를 하고 DLL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F5가 아닌 빌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폼 DLL, 즉 대리가 만든 것 DLL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원의 역할만 남아 있어요. 자, 이거를 내리고 직원에 대한 또 솔루션 파일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와서 Create New Project, 그 다음에 WinForm Application.NET Framework 요거를 선택, Next.
그 다음에 여기 솔루션 이름 요거를 4 그리고 파이널 폼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파이널 폼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합니다. 크레이트. 자, 그러면은 요 위치로 가볼까요? 파이널 폼 솔루션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부장이 만든 것, 과장이 만든 것, 대리가 만든 것, 이걸 상속받거나 아니면 애드 레퍼런스 해갖고 직원이 비주얼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 라이브러리를 애드 레퍼런스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애드 레퍼런스. 자, 이거에 대한 또 찾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갖고 가고, 자, 클라이언트 폼, 그리고 프로젝트, 빈, 디버그. 여기에 부장이 만든 것, 과장이 만든 것, 그리고 대리가 만든 것, 이 세 개를 모두 애드합니다. 그리고 OK. 자, 그러면 직원의 프로젝트 폴더 내에 레퍼런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의 DLL. 이걸 가지고 또 직원은 마지막 비주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돼요. 우선 여기에 있는 폼1이라는 이름, 이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리네임. 자, 폼 12로 바꾸겠습니다. 12. 그리고 엔터. 자, 모두 바꿀 것이냐? 예스. 자, 여기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가볼까요? 소스 코드 form12.cs 요거의 소스 코드. 자, 여기 있죠. 조금 전에 파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서 클래스 이름도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form 컨트롤 객체를 가져다가 여기에 상속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대리가 만든 form 클래스 이거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이게 대리가 만든 form 클래스 이름 뭐죠? 자, form 클래스 여기 있죠. 소스 코드, 뷰 코드. 자, 여기 보면은 이름이 form1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form1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로 가도록 할 거예요. 즉, 대리가 만든 이 form1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직원이 파생 클래스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줘야겠죠. using 하고 네임스페이스 뭘로 했죠? 대리는 클라이언트 폼 DLL로 네임스페이스를 정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없죠. 즉, 직원의 폼 12 이 클래스는 대리의 클래스로부터 파생됐고, 그리고 이 대리 form1 이 클래스는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form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따라서 form 12는 폼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자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가고, 자, 혹시 모르니까 과장의 네임스페이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죠. 과장의 네임스페이스 이거를 넣고 여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부장의 네임스페이스도 나중을 위해서 넣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죠. 자,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 직원의 폼 클래스예요. 이름은 폼 12. 이것은 대리의 폼 클래스를 상속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자, 그리고 폼 12 직원의 폼 객체죠.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에 상속해준 대리의 폼 형상 이것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툴박스가 또 안 보이네요. 자, 툴박스 선택. 그 다음에 버튼을 추가를 합니다. 버튼. 여기에 참조 변수는 버튼 2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이 버튼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대리에서 작성된 코드를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텍스트 박스 1 이거에 대한 오리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오리 메시지 한번 볼까요? 자, 텍스트 박스 1, 2, 3, 4, 5, 6 이 모든 것들은 현재 구문, 즉 이 클래스 내에 존재하지 않다고 여기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대리의 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그 다음에 여기에 디자인 모드로 갑니다. 여기에 6개의 텍스트 박스가 있죠. 여기 식별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요거 식별자 모디파이어 여기 있죠.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도 모두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즉 텍스트 박스의 이 객체에 대해서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텍스트 박스로 호출하는 파생 클래스, 즉 직원의 코드에서는 여기에 텍스트 박스에 대해서는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designer.cs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텍스트 박스 쭉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참조 변수죠. 모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참조 변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변경해 줘야 되겠죠. 자, 디자인 모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텍스트 박스 현재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프로텍티드로 바꿉니다. 물론 퍼블릭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데이터 보안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의 법칙.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인 프로텍티드 이러면은 파생 클래스, 즉 직원이 만들고 있는 폼 1, 2 클래스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디파이어를 최소한의 권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프로텍티드, 또 얘도 프로텍티드로 바꿉니다. 프로텍티드. 자, 요거까지 프로텍티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요게 디자인 모드, 요거 코드 한번 가볼까요? 자, 조금 전에 바꾸는 순간에 이 6개의 텍스트 박스는 모두 기존의 프라이빗에서 프로텍티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대리의 코드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빌드해야 되겠죠. 빌드. 자, 빌드했습니다. 이제 직원의 코드로 가볼까요? 이젠 오류 메시지가 없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폼 1, 2 파생 클래스입니다. 파생 클래스에서 기반 클래스에 있는 폼 안에 있는 텍스트 박스 1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원이 만들어 놓은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 2, 3, 4, 5, 6 이 값을 읽어오고 이 값을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워커 1 참조 변수를 통해서 earnings를 호출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 자, 여기에 넣고 여기에 워커 1 요거를 통해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toString 메소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final 이름을 바꿔볼게요. 제목을 바꿉니다. final salary 그리고 OK cancel, information 이런 등등의 값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이것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F5. 자,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죠. 자, 창이 나오고 여기에 슈퍼맨 그리고 last name은 로빈 그리고 시크릿 넘버는 1, 2, 3, 4, 5 그 다음에 그로세일 1000 그 다음에 커미션 레이트 0.5로 하겠습니다. 베이스 샐러리
300. 자, 버튼 1을 클릭을 합니다. 이 버튼 1을 만든 것은 대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클릭.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 이제는 직원이 만든 이 버튼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전체 어닝스 결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String 이것도 함께 메시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버튼 두 번째 클릭.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800 요거를 넣었을 때 나왔던 결과와 뒤에 워커1의 toString 이해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이 커미션 인플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테스트해보는 후에 DLL로 만들어서 과장에게 배포를 합니다. 과장은 부장이 만든 DLL 파일 이걸 add reference에서 그리고 부장이 만든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를 알고 파생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 또한 DLL로 만들게 되겠죠. 대리는 부장 그리고 과장이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주얼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수행된 결과까지 확인을 해요. 확인이 된 다음엔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DLL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직원은 대리로부터 받은 이 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파생 클래스를 만들게 돼요. 이 과정에서 부장 그리고 과장이 만든 클래스들도 모두 가져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버튼 2를 만들어서 새로운 폼 객체를 구성하게 돼요. 폼 객체에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팀에서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본인이 만든 코드를 DLL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해보면서 어떻게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만들고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용자 정의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한 컨트롤을 만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 툴박스 안에 아이콘과 함께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의한 컨트롤을 GUI를 설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각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의한 컨트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Windows Forms Control Library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컨트롤과 그리고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실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컨트롤을 추가한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템플릿 가운데 Windows Form Control Library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것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로 갑니다. 여기에 솔루션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유저 컨트롤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도 클락 유저 컨트롤로 정의했습니다. 저장되는 위치는 이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자, 그러면은 초기 화면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존에 우리가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폼 객체가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프로젝트를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 영역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디자인 모드, 여기 있는 유저 컨트롤 1.cs 파일이에요.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요 디자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용자 정의 컨트롤은 위에 있는 테두리가 없어요. 클라이언트형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레이블. 그리고 이거를 오토 사이즈, 이거를 false로 해서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 레이블 1, 레이블 1. 그 다음에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이거를 가운데 정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폰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14폰트로 바꾸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 이것을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이머 컴포넌트 객체를 여기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타이머. 자, 여기에 컴포넌트들 가운데 여기 타이머가 있죠. 시간에 관계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컴포넌트예요. 컨트롤은 여기에 기능과 그리고 비주얼로 항목들이 표시되지만 컴포넌트는 동작에 관계되는 것만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이 아래 창에 다음과 같이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컴포넌트를 의미하겠죠. 이 컴포넌트 요거에 대한 참조 변수는 타이머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 타이머를 활성화시키는 것 enabled 그리고 true 그러면 현재의 타이머 컴포넌트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에 있는 시간은 단위가 미리세컨드입니다. 미리세컨드 단위로 시간이 흘러나가요. 따라서 간격을 10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000이라는 말은 1초 단위로 값을 읽어온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미리세컨드에 1000을 곱하게 되면 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벌, 간격을 1000으로 설정했습니다. 1000만큼 지나갈 때마다 시간을 읽어오는 거예요. 즉, 초 단위로 읽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객체, 이거의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틱, 똑딱똑딱을 의미하죠. 즉, 시간이 흘러갑니다. 흘러감에 따라서 이 이벤트가 발생해요. 즉, 1초 단위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작업이 수행됩니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머로부터 시간을 읽어와서 그것을 여기에 레이블에 나타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레이블 참조 변수 뭐죠? 여기는 레이블 1입니다. 따라서 여기 레이블 1의 텍스트에 자, 여기에 기존에 있는 것을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여기 보는 것 마냥 1초가 흘러나갈 때마다 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그리고 그 현재 시간을 문자열,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것을 레이블 1, 거기에 텍스트로 할당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1초 단위로 흘러가는 시간들이 여기 레이블 속에 텍스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합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컨트롤들이 완성이 됐어요. 즉, 레이블 속에 초 단위로 여기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체크박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사용자가 정의한 이 컨트롤이 완성이 됐습니다.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일어났죠. 한번 작업, 여기에 파일이 생성된 위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조금 전에 만든 솔루션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빈, 디버그, 여기에 DLL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현재 만들어진 이 DLL, 이것이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정의한 부분들이에요. 이제는 사용자가 정의한 컨트롤을 가지고 비주얼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로 갑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폼 앱 .NET 프레임워크 이 템플릿을 설정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 넥스트. 자, 이름은
클락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락 example.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도 클락 example로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된 위치는 E 드라이브의 템프. 자, create. 그럼 다음과 같은 비주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폼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툴박스에 조금 전에 만든 사용자 정의 컨트롤, 이거를 추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위치시켜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choose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 그런 다음 조금 전에 만든 사용자 정의 컨트롤, 즉 DLL 파일을 찾아와야 돼요. 자, 브라우즈.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건 여기 있죠. DLL. 요거에 주소를 카피.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DLL 코드가 있습니다. DLL 파일. 이거를 열기. 그리고 OK. 그럼 제일 끝에 유저 컨트롤 1이라고 아이콘과 함께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사용자 정의 컨트롤입니다. 아이콘과 함께 여기 툴박스에 생성되겠죠. 이것을 드래그해서 현재 폼 객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전체 컨트롤, 이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DLL 파일로 만든 다음에 툴박스 내에 아이콘과 함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런 사용자 정의 컨트롤을 여러분만의 폼 객체에 각각의 컨트롤 또는 컴포넌트와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툴박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추수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정의한 컨트롤, 즉 DLL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타이머 컴포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이머 컴포넌트 객체는 시간을 읽어오는 역할을 해요. 시간은 미리세컨드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000을 곱하게 되면 초 단위로 현재 시간을 읽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머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이머 컴포넌트 객체의 enable property, 이것을 true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실습한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타이머 컴포넌트 객체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1초 단위로 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 이벤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죠. 여기서는 현재 시간을 읽어와서 이것을 문자열로 바꾸고 그 문자열을 여기에 레이블 속에 텍스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